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30쪽 올바른 문장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어법에 맞는 문장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같은 말입니다. 밑에 문장으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중의적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읽어보시면 중의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 구분한다 했는데 이 종합반에서는 이 세 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의적 표현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뜻이 중복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중의적 표현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의적 표현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이면 틀린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1번 어휘적 중의성 그러는데 어휘적 중의성이라 그 말은 한 단어가 중의적인 것. 한 단어가 중의적인 것. 그러니까 단어가 다이어 동음이어 가지고 중의적인 것을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예문 봅시다. 예문. 거실에 어머니의 조상아라고 했는데 어머니 할 때 의자가 관용격 조사죠. 조사 때문에 중의적이라는 건데 어머니 초상화가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령 벽에가 어떤 초상화가 걸려있어. 초상화가 걸려있을 때 와, 이거 잘 그렸네. 누가 그린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잘 그려, 누가 그린 거야? 했을 때 답변이 우리 어머니 초상화야 라고 했으면 우리 어머니 초상화 그러면 누가 그린 거야?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렸어 이 말이죠. 그죠? 와, 이 그림 비싼 건데 이거 누구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야 라고 하면 얘가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 지각하면 다 이렇게 구나.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야 그래요. 그러면 뭐야? 우리 엄마가 소유주고 우리 엄마다 그 말이죠. 그림을 딱 보고 이 여자 이쁜데 누구를 그린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야 라고 하면 우리 엄마를 그렸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의자가 들어가면 중의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의자를 함부로 쓰게 되면 중의적 표현이어서 틀린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지간해서는 의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가령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저 배를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 배가 과일 될 수도 있고 과일, 저 배를 봐라 그러면 물에 떠있는 선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복부일 수도 있죠. 한 단어가 중의적이죠. 이거는 동음이어네요. 3번 할머니 돌아가셨다. 죽었다 사망했다 할 수도 있고 공사 중이어서 우회하고 돌아가셨다고 되고 아니면 오셨다가 돌아가셨다고 되는 거죠. 한 단어가 역시 중의적인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은 보통 이거 빼세요. 이걸 왜 빼야 되냐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어휘적 중의성이 아니고요. 구조적 중의성으로 집어넣습니다. 책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4번은 어휘적 중의성이 아니고 구조적 중의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의적인 건 아니고요. 뭘 꾸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보통이 현미경을 꾸밀 수도 있고요. 보통이 저 뒤에 볼 수 없다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현미경을 꾸미면 특수 현미경이 있고 보통 현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미경이 이 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은 특수 현미경으로 봐야지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 보통이 현미경을 꾸밀 수도 있고 저 뒤에 볼 수 없다. 보통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다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의적인 겁니다. 2번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구조적 중의성은 한 단어가 중의적인 거 아니라면 나머지가 다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가령
예문 보세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 하면 자, 용감하니 관형사형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관형어가 됐어요. 그래서 관형어가 나오면 관체조가 되기 때문에 뒤에 뭘 꾸미게 되냐면 체언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용감한 그 해서 그 사람이 용감하다는 얘기죠. 근데 용감하니 아버지를 꾸밀 수도 있네요. 용감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용감한 거죠. 그러면 관형어 뒤에 체언이 몇 개가 나왔냐면 2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관형어가 아까 체언이 그를 꾸밀 수도 있고 아버지를 꾸밀 수도 있다라고 해서 중의적이죠. 아까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은 보통 현명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저팔계는 나 보다 할 때 보다 밑 동그라미 저팔계는 나보다 먹을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쳤나요? 보다가 들어가면 중의적 확률이 한 90% 됩니다. 보다가 들어가면. 왜냐면 나도 먹을 것 좋아하고 저팔계도 먹을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먹을 것 좋아한다 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좋아 먹을 것이 좋아 라고 했더니 먹을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나하고 저팔계일 수도 있고 나하고 먹을 것일 수도 있죠. 이 보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옆에 어머니께 사과와 귤 2개입니다. 와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2개 할 때 2개를 밑주세요. 자, 와, 과가 들어가면 와자가 들어가면 중의적 확률이 90%이고요. 뒤에 개스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자, 어머니는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는데요. 사과 하나와 귤 하나 합쳐가지고 2개인지 아니면 사과 1개하고 귤만 2개인지 아니면 사과는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귤만 2개인지 개수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중의적이에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우연치 않게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에서 우연치 띄고 않게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치 띄고 않게라는 표현은 틀렸다. 왜냐하면 우연치 띄고 않게라고 쓰면 우연치 않다 그 말이죠. 우연치 않다 그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문장을 볼까요? 우연치 않게 준석이를 만났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문장을 쓸 때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우연히 만났다 뜻으로 쓰는 경우죠. 그러지 않을까요?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죠. 근데 문장 자체가 우연치 띄고 않게라고 했기 때문에 중의적인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우연히 아니게 만난 거죠. 그러면 약속을 하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중의적이죠. 4번, 5번 그가 걸음을 걷는 것 동그라미 음하는 것이 나와도 중의적입니다. 자,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 말은 걸음걸이가 참 이상하게 걷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식물인간이야. 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걸음을 걸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것이 나오면 어쩐다? 중의적이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 문장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아까 관용 플러스 체언이 2개 나오면 중의적이다. 두 번째 뭐다? 보다란 말 나오면 중의적이다. 와카가 나와도 중의적이다. 우연치 띄고 않게 해도 중의적이다. 뭐만 하는 것이 나와도 중의적이다. 알겠죠? 여기 이 단어들은 이 문장들은 한 단어가 중의적인 게 아니고 문장에서 뭘 꾸몄냐 문장의 문법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중의적인 거 이거를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 원의적 중의성. 원의적 중의성이라는 것은 A는 B이다. 이거 원유법이거든요. 이런 원유법을 쓴 것도 중의적이다. 예를 봅시다. 이문 철수는 놀부이다 그랬습니다. 철수는 놀부이다 그러면 놀부처럼 욕심쟁이다, 인색하다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에 창수는 흥부 역할을 맡았어. 그럼 용수는 그러는데 철수는 놀부야 하면 철수가 연극이나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놀부다라는 뜻도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A는 B다
또는 A는 B 같다 해도 중의적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알겠죠? 2번입니다. 2번 잉여적 표현 그러는데 잉여라는 것이 남는다 뜻입니다. 잉여적 표현은 것은 남는 표현인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불필요한 말 중복 그랬죠. 우리말은 역전앞 확인할 때 보면 틀렸다고 했잖아. 역전이란 말이 전자가 앞이란 뜻이에요. 앞전자. 근데 역전 앞에서 앞이란 말을 왜 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반복을 하면 이런 표현을 다른 말로 군더더기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표현, 잉여적 표현, 알겠죠? 군더더기 표현. 이건 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이다. 중복하지 말라 그 말. 그러면 봐봐, 역전 앞에 있을 때 역전이 역 앞이라는 뜻이야. 근데 시험 볼 때는 한자를 안 써줄 거야. 그러면 이 전이 앞전자는 앞이라는 뜻을 알아야만 중복된지를 알 수 있지. 결국 그 단어의 뜻을 아냐 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예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잘 나온 단어들이 밑에가 쭉 있네요.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봅시다. 그것은 근거 없는 낭설 그러는데 낭설할 때 낭자가 헛될 낭자입니다. 파도 헛되다 그 말입니다. 헛된 이야기가 낭설입니다. 이야기설자죠. 헛된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근거 없다고 낭자고 중복이 된 겁니다. 전부 매진 그랬는데 매자는 팔다 뜻이고요. 진짜는 다할 진짜입니다. 다 판매된 게 매진입니다. 근데 앞에 전부란 말을 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 단어의 뜻을 모르면 중복이 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거기 나와 있는 32가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죠? 쉬는 시간 읽어보시고 이 다음 시간 왔을 때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중복이 됐죠? 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에는 이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한 500가지도 넘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중복되면 중복이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겨서 132쪽.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문장을 다 읽어줄게요. 봅시다. 3번 문장 성분의 생략 그랬네요. 자, 문장 성분의 생략이란 말은 문장 성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1번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라고 했는데 순응하기도 할 때 순응하다를 밑줄치시면요. 순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에 순응하다가 되겠죠. 무엇에 어디에 누구한테 누구에게 순응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가 없죠. 그럼 문맥상 뭐에 순응하냐면 자연을 지배하기도 했으니까 자연에 순응하기도 하면서 산다가 맞겠죠. 그 다음 2번은 빼버리세요. 2번은 맞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3번 나는 배가 고파서 빵과 우유를 마셨다. 이거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와, 가짜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이제 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배웠나? 배웠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거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뭐냐면 and나 but이나 or였죠.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and나 but이나 or가 나오면 거기를 동그라미 딱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를 조금 많이 풀다 보면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었다. 그럼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럼 동그라미 친 그거에 바로 앞에 보면 체언이 나왔죠. 명사가 나왔잖아. 그럼 구조가 같아야 돼요. 앞뒤 바로. 그럼 바로 앞이 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구조를 지킨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가로를 치라고 할 거거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보면 괄을 동그라미 쳐야겠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도 하면 괄을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과 앞에가 뭐야? 빵이죠. 그럼 뒤에 어디까지 꺼내야 될까? 우유까지. 그래야지 대등하게 이어진 거다. 그 말 이해돼요? 자, 여기서 우유를 마셨다가 됩니다. 그럼 뭣도 맞아야 되냐면 빵을 마셨다가 돼야 돼요. 근데 빵을 마셨다가 안 되죠.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고칠 때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러면 과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 여기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이게. 그럼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되냐고. 그렇죠. 고를 동그라미 쳐야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용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가 목적어 용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구조가 똑같아요. 목적어 용언이 나왔죠. 그리고 용언의 어간까지 나왔죠. 그럼 얘도 용언의 마시까지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유를 마셨다는데 빵을 먹었다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앞뒤 구조가 같아야 되고 동그라미를 쳐서 가로를 묶어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4번을) 보시면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라고 뒤로 물러섰다라고 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요 하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구조가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두 번째가 뭐냐면 주어와 소수로 호응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주어와 소수로 호응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문장의 맨 뒤 소수로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주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가지고 그 두 밑줄이 호응이 있는가를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맨 뒤에 문장의 소수로가 물러섰답니다. 물러섰다인데 주어가 쭉 앞에 보니까 내가죠. 그죠? 그러면 내가 물러섰다가 되냐? 그 문장에서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뒤로 물러서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내가 물러선 게 아니죠.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네요. 그 다음 5번 벙찌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자, 개통될지 모른다를 밑줄 치면 이게 소수라죠. 주어가 뭐냐면 공사갑니다. 공사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틀렸죠. 개통되는 것은 공사가 아니고 도로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겠죠. 그 주어가 안 맞습니다.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제1동포들은 일본 사회 구성으로서 모든 의미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과입니다. 그럼 과를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면 앞에가 과 앞에가 차별이야, 차별.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합당이 아니고 합당한 대우가 명사죠. 합당하다는 형용사니까요. 그러면 대우까지를 딱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됩니다. 합당한 대우. 근데 차별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무조건 한 문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걸 잘 맞추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두 개를 명심해야 돼요. 주어 소설 호응이 맞는지를 보시고 대득하기 이어진 문장이라면 동그라미를 붙여가지고 앞뒤 수식을 잘 봐라. 7번입니다. 7번은 맨 뒤에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가 소수로입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글과 세계 여러 문자를 비교해 볼 때, 한글과 세계 여러 문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매우 저주적이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는 것은 한글이 그러한 것인지 세계의 문자가 그러한지를 쏘줘야 됩니다. 세계 문자가 매우 저주적이고 과학적인지 아니면 한글이 매우 저주적이고 과학적인지를 쏘줘야 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소수를 보면 개설하기로 했습니다입니다. 그죠? 주어를 찾아서 호응이 맞는 거 보려고 했더니 주어가 없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가 소수입니다. 그럼 주어를 찾아서 호응된 거 보려고 했는데 주어가 없죠. 수익금이 주어일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금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제 행정직, 소방직, 군무원 통틀어서 시험에 나오는 꼭 한 문제를 해줬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꼭 책에 있는 지문에 그 문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문장으로 바꿀 텐데 바꾸더라도 이걸 확인하시라고.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어법 올바른 문제가 그냥 맞춰요. 답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문장 선보는 호응인데요. 1번 봅시다. 소수를 보세요. 행동에 불과하답니다. 주어가 뭐야? 그녀가 요리에 집착하는 것은이죠. 집착하는 것은 행동에 불과하다. 말이 안 되죠. 주어 소수가 있긴 한데 호응이 안 맞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 팁을 가르쳐주면요. 주어를 보시면 주어 소수를 호응해서 이때 주어를 보세요. 이때 주어가 보니까 그녀가 요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이 주어거든요. 집착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주어가 어떤 형식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죠. 주어가 관형 플러스 체언이면 소수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뭔만다는 것이다. 뭔만다는 점이다. 뭔만다는 사실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왜 써먹냐? 일단 틀린지는 알았잖아요. 틀린지는 알았는데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봐라 했을 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다만 아무튼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녀가 요리에 집착하는 것은이에요. 그러면 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닌 게 딱 하나 예유가 있는데요. 그녀가 뭔만 이유는 그랬어요. 뭔만 이유는 그러면 뭐뭐 했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그때만 뭐뭐 했던 이유는 뭐뭐 했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그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 133쪽 2번 맨 뒤에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가 소수로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점이다. 사실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소수로가 살아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앞에 봤더니 주어가 확실한 것은이죠. 확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뭐라는 것입니다. 뭐뭐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이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죠. 그죠? 소수는 뭐야? 뭐뭐하게 뭐뭐하라는 것입니다. 점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그 선수의 장점은 그랬죠. 소수로는 역시 뭐뭐하는 것이다. 점이다. 사실이다. 이해된 뭔 말인지 알겠나요? 7번만 보시면요. 우리가 패배한 까닭은 그랬으면 까닭은 이유는 그 말이죠. 못 맺기 때문이다 하면 되겠죠. 자, 8번을 보시면 최근에는 수업의 내용, 과를 동그라미 치면 앞에가 수업의 내용이야. 관용어 체언입니다. 그럼 뒤에도 방법 결정 잘 됐네요. 그러면 방법 결정에 그랬죠. 방법 결정에 학부모도 영향도 말이 안 되죠. 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 정도. 방법 결정에 뭐 학부모들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방법 결정에 학부모들이 영향도 크다 말이 안 맞죠. 그 자체가. 그죠?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학부모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9번 철순의 집에는 자, 집에는 그랬죠. N을 밑줄 치면요. 자,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N은 에서는 N이 나오면 요 세 개는 애로 하죠. 뒤에는 는이 붙었죠. 는은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는자를 다 빼고 해석해야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N은 에서는 애견이 나오면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는자를 빼고 해석해야 됩니다. 는자는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철순의 집에는 그랬죠. 는자를 빼줘야 돼요. 강조하니까. 그러면 철순의 집에 인형이 15개다가 아니고 철순의 집에 인형이 15개가 있다가 맞겠죠. (10번은) 이 지역은 저 뒤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어 소수로가 안 맞죠. 이 지역은 처벌을 받게 되면 틀렸죠. 이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 11번입니다. 주어가 현재 복지정책은입니다. 복지정책은 소수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복지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죠. 주어 소수로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기재사항 정정 또는을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고 금융기관의 수납입 및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또는과 및 이게 대등이죠. 대등. 그러면 기재사항 정정이 명사입니다. 금융기관 수납인 명사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자인도 명사죠. 그러면 잘 됐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로를 닫으면 취급자인이 없으면 뭐에다가 되죠. 그럼 앞에도 보세요. 금융기관 수납인이 없으면 뭐에다가 되죠. 그럼 또 뭐도 돼야 돼요. 기재사항이 정정이 없으면 뭐에다가 돼야 되죠. 근데 기재사항이 정정이 없으면 뭐에다는 틀렸죠. 기재사항이 정정을 하면 뭐죠. 정정이 없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13번 한 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 과를 동그라미 쳐야죠. 많은 노력, 비용 명사죠. 노력 명사죠. 그리고 동그라미 쳐야죠. 긴 시간까지 명사죠. 그러면 긴 시간이 든다? 시간이 든다가 맞아요? 시간이 걸린다죠. 소수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비용과 노력이 드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시간은 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려면이 아니고 깨끗해지려면 그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고침 표현도 틀렸습니다. 비용과 노력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야 돼요. 14번 울고 있는 그녀를 바라본 순간 나는이죠. 나는 감정이었다가 말이 안 되죠. 말은 맞죠. 나는 침울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침울이 졌다. 뭐 이렇게 돼야겠죠. 주어 소설가 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만 길었지 전부 다 두 개예요. 주어 소설의 밑줄 쳐고 호응이 되는가 보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도 앞뒤 구조가 맞는지 보라. 이거에 계속 이게 반복돼요. 어떤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15번 정신 건강을 주중에 노래를 주말에 넣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말에서 보아. 자, 이 문장을 보면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저녁에는 밥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먹었다가 중복이 되잖아. 그죠? 먹었다가 중복이 되잖아. 그래서 중복되니까 하나를 뺀 겁니다. 삭제하는 거 되죠. 그럴 때는 아침에는 빵을 저녁에는 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이 중복된 거 싫어하니까. 알겠죠? 단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정신 건강을 위해 주중에 노래를 하고 소설을 안 썼어요. 그 말은 맨 뒤에 소설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주말에 그림을 그린다. 소설하고 그린다죠. 노래를 그린다가 말이 안 되죠. 그럼 빠지면 안 되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16번입니다. 대학은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형성된 가장 심오한 진리 탐구 와를 동그라미 치면 가장 심오한 진리 탐구입니다. 앞에가 관영어 체언입니다.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치밀한 과학적 정신까지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가로를 닫으면 과학적 정신을 표현 형성은 되는데 심오한 진리 탐구를 표현 형성이 안 되죠. 진리 탐구를 표현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금 왕창 졸고 있어서 뒤에는 넘어가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썰렁하거든요. 이때요? 이해는 된가요?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왜냐면 대부분 강사들이 다 안 읽어주고요. 몇 개만 딱딱 해주고 넘어가거든.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차라리 이거 중요하고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끊고 이 정도까지 하시고 뒤에 문장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잠 깨셔야 돼. 알겠죠?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일찍부터 수업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다 읽으려고 욕심 부리니까 다 읽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해돼요? 원래 강사들은 다 안 읽어줘요. 종합할 때는 중요한 문장 갖고 예를 딱 들어주니까. 예를 들은 문장들은 두세 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열 몇 개를 예를 두고 16개를 예를 두고 있으니까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껏 말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졸지 마. 아무튼 135쪽입니다. 5번 적절치 못한 어휘와 잘못된 조상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쭉 다 읽어주는데 읽어주다가 또 졸고 있으면 수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왜 읽어주냐면 안 읽잖아.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서 하라고 안 하니까요. 그런 건데 저는 할 거예요 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같이 이제 읽어주는 것 뿐이죠.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올바른 문장을 골라라 했는데 단어 자체를 잘못 쓴 거야. 맞춤법이 틀린 거야. 근데 맞춤법이 말도 안 되게 틀린 게 아니고 이런 단어가 있고 비슷한 이런 단어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아는 척 하다가 있고 아는 척 하다가 있어. 전혀 다른 말이야. 이거를 잘못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을 잘못 쓰면 안 돼. 볼까요? 1번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돼. 이상이라는 단어는 그거를 포함해서 더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잔은 되는데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한 잔은 되지만 그랬으면 2잔 이상 마시면 이러든지 아니면 한 잔은 되지만 그러면 한 잔을 초과해서 마시면 이러든지 결국 이상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어머니 항상 생선에 가시를 골라내서 그러는데요. 가시를 골라내다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가시를 발라내다가 맞습니다. 골라내다는요, 초이스 선택하는 거. 이게 가시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가시를 발라내다
또 살을 발라내다, 뼈를 발라내다 라고 합니다. 가시, 뼈, 살은 뭐라고 한다? 발라내다 라고 해. 골라낸다는 게 아니고. 3번은 보다가 나왔네요. 서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보다가 하면 대부분 틀린 게 없다겠죠. 왜 틀렸냐면 보면 서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랬죠. 서울은 도시거든요. 세계 어느 도시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됩니다. 4번 보면 와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한자까지 굳이 써놨는데요. 와자가 소용돌이 치러 와자거든요. 이 와중이란 말은 엄청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이런 뜻이야. 그러면 완전히 소란 피거나 난리가 난 난리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조용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와중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와중이란 말은 홍수가 난 와중에, 전쟁이 난 와중에, 이해돼요? 화재가 난 와중에 이렇게 막 소란스럽고 난리 났을 때만 와중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중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면 맞을까요? 역시 틀리죠. 와자가 빼고 중이란 말을 써야 훨씬 맞죠. 뭐 이런 식입니다.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낸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5번에 보시면 맨 뒤에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할 때 한자를 보세요. 계집여자가 들어있죠. 이거는 미인 원자인데요. 이거는 여자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여자한테. 그래서 재원이란 말은 뛰어난, 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재원 그립니다. 근데 주어를 보세요. 김여사의 큰아들은 그랬죠. 남자죠. 재원이란 말은 못 씁니다. 그러면 여자는 재원하고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 그래요. 아들 자자를 써서 제자 그럽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는다면 인재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방금 본 용어는 매우 재밌는 것 같아 했는데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으면 재미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래요. 그저 그러면 그저 그렇다라고.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으면 틀렸습니다. 그럼 7번 보시면 벽지가 잘 붙게 풀솔에, 자, 풀솔 뭔 말인지 알겠죠? 풀바를 때 쓰는 소리였겠죠? 근데 우리말에 풀솔이 없다는 황당한 사건. 그래서 우리말에 풀솔이라는 단어가 없구나. 그럼 고침표 보세요. 귀얄. 아, 귀얄이라는 단어가 있고 잘 안 쓰는 말이죠? 귀얄이라는 말이 있구나. 풀솔이라는 말이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라는 단어가 굉장하다가 크고 의리의리하다, 크고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굉장히하고 뒤에 작고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된가요? 굉장하다가 크고 의리의리하다, 크고 훌륭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 맞습니다. 9번입니다. 날씨가 싸서 두터운, 자, 두텁다란 말과 두껍다는 말의 차이인데요. 두텁다는 감정이 많습니다. 감정이니까 뭐 사랑이 두텁다, 뭐 믿음이 두텁다, 이런 감정과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것들만 두텁다고 가능하고 나머지 다 두껍답니다. 그러면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두터운 옷이 아니고 뭐야? 두꺼운 이죠. 지금 집중 잘해서 문제 다 합니다. 안 졸고 있으면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졸면은 넘어가고. 10번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해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연히 만나는 것을 해우 그럽니다. 아, 우연히 만나다를 해우 그럽니다. 단어 뜻을 알아두세요. 처음 들어봤죠?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던 가수 최종수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해우가 있습니다. 해우.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봅시다. 기다려 자, 만남의 날이 다가왔죠. 그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났다, 상봉했다. 알겠죠? 그다음 넘겨서 11번. 지금 이렇게 문장이 쭉 있어. 막 100개 들라고 그러고 56개, 20개 막. 그죠? 근데 안 졸고 있으면 다 읽어보는 것이고. 알겠죠? 11번입니다. 시험 보면 3년 토월입니다. 그랬죠? 토월이라는 게 나이 차이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가 같아야 돼요. 사전적인 뜻은 어머니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 나이 차이거든요. 이게 엄마가 같아야 돼요.
근데 앞에 보세요. 김선비하고 저니까 엄마가 다르죠. 3년 토요일에만 쓸 수가 없습니다. 12번에 여기는 미술 꺼려하다. 우리 말에 꺼려하다란 말이 없구나. 꺼리다. 알겠죠? 꺼려하다가 뭐야? 꺼리다. 저 뒤에 삼가 하다가 더 아니 밑에 미안합니다.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청소년은 저 뒤에 삼가 주십시오. 아니 뭐야? 삼가 주십시오. 우리말에 삼가 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가 하다라는 단어가 없구나. 삼가 하다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면 삼가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야? 삼가 주십시오. 또는 삼가 해라가 아니고 뭐야? 삼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삼가 합시다가 아니고 뭐라니까? 삼갑시다. 삼갑시다. 14번. 이번에 우리 돈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인데요. 살고 있는 식물, 살고 있는 동물, 이게 왜 틀렸냐면요. 살고 있다는 동물한테 어울립니다. 식물한테는 서식하다, 자생하다. 자, 식물한테는 쏘리. 나 서식하다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식물은 자생하다. 식물은 자생하다, 분포하다. 동물이 살고 있다 또는 서식하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하시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서식하다가 동식물 다 포함으로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맞는 걸로 고쳐졌습니다. 너무 예쁘다가 맞는 말입니다. 16번은 저 뒤에 보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보세요. 분리수거라는 것은 수거 있죠. 수거해 가는 거. 수거해 가는 것은 내는 거야? 거두어 가는 거야? 거두어 가는 거거든요. 이 분리수거는 분리해서 거두어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분리수거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하는 거죠. 근데 주어를 보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수거 할 리는 없죠. 분리해서 또는 분리해서 배출하는 거죠.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잘못 썼다. 17번입니다. 뉴욕에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냐 했는데 값이라 보세요. 과자값 그랬죠. 과자값은 과자를 사는 돈, 비용. 알겠죠? 또 아이스크림 값, 그럼 아이스크림을 사는 비용. 알겠죠? 그러면 비행기 값 그랬죠. 그럼 비행기를 사는 비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냐? 그러면 한 150억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의도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비행기 삭시나 비행기 요금 그래야 돼요. 청주 시내버스 값이 올랐다. 청주 시내버스 값이 오른 거하고 청주 시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해돼요? 청주 시내버스가 준공영이 아니면 개인 거야? 준공영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회사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 회사 사장도. 그죠? 시내버스 삭시 또는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 시민들이 좀 민감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말을 잘 써야 되죠. 그 다음 18번입니다. 중간에 쭉 보면 난이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난이도 할 때는 한자가 난자를 보면 어려울 난자입니다. 이 자는 쉬울 이 자고요. 도는 정도란 뜻입니다. 그럼 난이도란 말은 어렵고 쉬운 정도란 뜻이에요. 어렵고 쉬운 정도란 뜻입니다. 그 단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장을 보세요. 난이도를 낮췄죠. 뭐를 낮춰야 돼요? 어려운 걸 낮춰야 되죠. 쉬운 걸 낮출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난도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2도까지 낮추면 안 되죠. 그 난도를 낮춘다. 그러면 난이도를 어찌다 쓰냐? 난이도 조절 뭐 이 정도에 쓰는 거죠. 그 다음 19번 보면 아이고 이 사람아 죄를 받으려고가 아니고 죄는 짓는 거고 그 죄를 받는 게 벌입니다. 죄는 짓는 거고 받는 게 벌이죠. 그 다음 20번입니다. 이학은 임산부 얘기했는데요. 임산부라는 단어 뜻이 합성은 돼요. 임부와 산부 합친 말입니다. 임부와 산부 합친 말이야. 임부는 임신한 사람, 다른 말로 임신부라고도 합니다.
산부는 해산한 사람, 아이를 낳은 사람, 아이를 낳은 사람을 산부 그럽니다. 그러면 유산할 우려가 있다겠죠. 그러면 산부한테는 유산할 우려가 없죠. 임부나 임신부한테만 유산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내버스에 임신부 전용석 이런 거 있나? 아, 노약자석으로 임신부 전용석은 없고, 지하철은 있죠. 지하철은 있죠. 그게 논란이죠. 그죠? 왜 논란이냐면, 이제 그 도의철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쌈 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 안 나온 여자가 앉아있잖아. 많죠. 그잖아.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애매하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요. 누구 전용석이 해야 돼요? 임신부 전용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임산부 전용석이라고 하니까 얘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놔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요? 얘 낳은 지 2년밖에 안 됐어. 놔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산부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돼? 그래서 차라리 임신부 전용석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근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 아이를 막 낳았어. 이제 해산했어. 하루밖에 안 돼. 퇴원 중이야.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줌마들도 안 줘도 되죠. 얘 나온 지가 10년 지나도 산부니까요. 애매하잖아.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산부거든. 이 얼마 안 됐다는 기간이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임신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다음 21번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는 당시 절망에서 치닫다라는 단어가 이 닫다가 달리다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 치는요 접두사인데 위로라는 뜻입니다. 치닫다는 위로 막 달려가는 것을 치닫다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봤더니 절망의 나락이니까 떨어지는 거 아닐까? 떨어질 낙자잖아요. 치닫다는 안 되죠. 이와 비슷한 문장을 고를 수 있는 것이 뭐 주가가 하락세로 치닫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말이죠. 하락세로 치닫을 수가 없죠. 어디서 해야 돼요? 상승세로 치닫다, 치솟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2번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내 그릇에 들이키다 하고 들이켜다가 있어요. 들이키다는 들어서 옮기는 게 들이키다입니다. 들어서 옮기는 게. 음식 같은 아니 액체를 마실 때는 들이켜다입니다. 알겠죠? 들이키다는 들어서 옮기는 거고요. 들이키다는 들어서 옮기는 거고 들이켜다는 뭐야? 액체 따위를 마시는 거. 23번입니다. 콩나물에는 숙취효가 있는 자 콩나물에 숙취효가 있으면 안 되겠죠. 봐봐. 숙취는 취기야. 취한 것. 그럼 콩나물에는 숙취 효과가 있다 그 말은 취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 콩나물은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범죄에 이용되겠죠. 그죠? 남자나 여자한테 콩나물을 먹여가지고 꼭 배울 수 있잖아. 범죄 수단을 이용 잘못된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숙취 제거에 효과가 있나 하든지, 그렇죠?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든지 뭐 이 정도가 되겠네. 24번입니다. 우리 집에는 도덕을 잘 지킨다. 그럼 이렇게는 죽여야 되겠죠. 도덕을 지키면 안 되고요. 주인을 지켜주거나 집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도덕을 지키면 안 되겠죠. 25번 공직자라고 하면 어떤 경우도 불편부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불편부당이 틀린 말은 아니고 이 불자가 안입을자고 편자가 치우칠 편자야. 편식 한쪽으로 치우서 먹는 거 편해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거. 불편이란 말은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불편이야. 부당할 때 당자가 무리당자거든요. 무리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불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당, 무리를 만들지도 않은 겁니다. 그럼 뭘까? 불편부당은 중립이라는 뜻입니다. 중립. 그러면 공직자는 중립을 해야죠. 그러면 불편부당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불편을 하도록. 근데 불편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니까 어쨌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서서히 또 졸기 시작하시죠.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 138쪽 56번까지 읽어보시고, 있죠? 쉬는 시간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설명을 해줍니다. 질문 없으면 138쪽 2번 잘못된 추사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은 사람들은 좀 물 마시든지 일어나서 수업하든지 잠을 깨셔야 돼. 시작합시다.